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운영체제 4주차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 앞부분에서 두 가지 방법까지 학습하셨습니다. 도착한 작업부터 CPU에 넣어주는 알고리즘, 그리고 작업 중에서 가장 짧은 작업 시간을 가진 작업부터 CPU에 넣어주는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후 알고리즘을 오늘 공부하고 그리고 스레드에 관해서 4주차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해서, 즉 CPU에 넣어서 실행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모든 운영체제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부여해서 스케줄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무한 대기라는 문제점과 기하현상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무한 대기라는 것은 일단 대기, 블락이라는 그 단어 기억하시나요? 프로세스들의 상태 변환 중에서 실행 상태에 있다가 IO의 그 입력, 출력 요구사항에 의해서 보류 상태로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의 그 블럭입니다. 그런데 대기 상태로 갔으면 다시 준비 상태로 갔다가 실행 상태로 가서 완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한 대기, 자, 말 그대로 한정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 기다린다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자, 오래도록 대기를 한다. 이거는 오래도록이면 얼마 정도?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건 무한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언제 실행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하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먹을 게 이 프로세스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져요. 즉, 이 프로세스는 분명히 준비 상태에 와 있어서 이제 대기 상태도 준비 상태에 있어요. 또는 대기 상태에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대기 상태로 가지 않고도 처음부터 그 준비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도 말을 합니다. 준비 상태에 있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들어왔겠죠. 근데 어떤 작업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가 더 높은 작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이 CPU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프로세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CPU를 할당받지 못하고 새로 들어오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들이 계속해서 CPU를 할당받겠죠. 그래서 CPU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당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더 높은 애들이 순간순간 와서 굶게 되는, 즉 여기서는 굶는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용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 방법이 에이징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에이징이라는 기법은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에이징이라는 기법은 다른 알고리즘에서도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따라서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용어 자체는 이 알고리즘, 저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나 또는 질문을 던질 때 프로세스 알고리즘 중에서 우선순위 스케줄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에이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낮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들의 무한 대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 해결책이란 건 알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 두 번째 줄인데요. 오랫동안 시스템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자, 점진적이란 말이 빠지면 좀 곤란합니다. 점진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기다렸어요. 자, 두 번 기다렸어요. 제가 말한 그 기다렸다란 말은 본인 그 프로세스가 A라는 프로세스가 CPU에 들어가려는 순간 다른 프로세스가 왔을 때 그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기다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그 앞부분에서 그 양보해서 먼저 들어갔던 프로세스가 끝냈어요. 일을 끝내고 그 다음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프로세스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상태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또 CPU를 점유를 하겠죠. 그러면 이 A라는 프로세스는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기다려, 두 번 기다려, 세 번 기다려. 계속 밀려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야겠죠. 세 번 양보를 한 프로세스보다, 또는 뭐 5번 양보한 프로세스보다 10번 양보한 프로세스가 더 뭔가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점진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한 번 밀리고, 세 번 밀리고, 5번 밀리고, 약간 각각의 기준을 두어서 얼마만큼 기간이 기다렸는지, 즉 얼마만큼의 대기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한 번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도착했을 때 CPU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선순위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에이징, 우선순위 스케줄링 기법에서의 에이징이란 낮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들이 무한 대기 문제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다. 자, 해결 방법으로 오랫동안 시스템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알고리즘에서의 에이징도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에서의 에이징의 특징을 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말을 언급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선순위 스케줄링 예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5개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프로세스 도착한 시간을 이제 버스트 시간이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측하는 시간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즉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표에서는 우선순위가 없었는데 이번 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착한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자, 프로세스 3, 즉 프로세스 3이 우선순위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프로세스 3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자, 간트 차트를 그려보면 0부터 프로세스 우선순위 1위인 P3은 딱 버스트 시간이 1입니다. 그래서 1회 작업을 끝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 2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1이 됩니다. 자, 프로세스 1은 버스트 시간이 8입니다. 그러면 1부터, 지금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이에요. 자, 프로세스 1부터, 프로세스 1이 시간 1부터 8개만큼 시작을 끝내면 9가 되겠죠.
그 다음 프로세스 우선순위 3을 찾겠는데요. 프로세스 우선순위 3이 두 개가 있네요. 이랬을 때는 도착한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2부터 수행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2는 버스트 시간이 2예요. 자, 9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해서 11에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3위, 우선순위 3위를 가진 프로세스 4를 수행을 합니다. 이만큼의 버스트 시간을 수행하고 나면 13이 되겠죠. 마지막 남은 프로세스 5를 수행을 하면 19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간트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 반환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1에서부터 반환 시간을 따져보겠습니다. 프로세스 1은 여기 있네요. 자, 프로세스 1이 끝나는 전체 들어와서 끝나는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1의 입장에서는 버스트 시간은 8이지만 시작했을 때 모든 작업이 도착해서 완료되는 시간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가 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2 입장에서는 언제 끝나냐면 최종 완료되는 시간은 11이 되죠. 간트 차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보다 빠르게 이렇게 계산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만 봐서는 금방 이렇게 9, 11 이러한 계산식이 떠오르지 않죠. 프로세스 3 같은 경우는 1에서 끝나고 프로세스 4는 13에서 끝나고 있네요. 프로세스 5는 19에서 끝납니다. 자, 이걸 모두 더한 후에 프로세스 개수 5개로 나누기를 하면 10.6이 되겠네요. 평균 대기 시간은 자, 프로세스 1 같은 경우는 9에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9에 끝나고 시작점은 1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9에서 끝났지만 1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만큼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트 차트에서 이 시작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점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세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 2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9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시작점을 쓰시면 돼요. 9. 프로세스 3는 0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4는 11에서 5는 13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6.8이 되겠습니다.